모두가 기다려온 에이펙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으로 인해 군사소통 채널 복원과 펜타닐 단속, 인공지능 규제 대화와 미중 교류 확대까지 4개 분야에서 합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두 수장이 나누는 회담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다양한 매체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려를 좀 하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너무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시장이 기대를 하면 별 성과 없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죠. 오히려 시진핑과 정상회담이 끝나고 몇 시간 뒤에 바이든 단독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을 독재자로 호칭을 하면서 중국한테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해소나 배터리 반도체 같은 증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현재 중국은 부동산 시장부터 수출까지 경제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게 규제 완화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굳이 중국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가장 우려스러웠던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는 입장이죠. 게다가 중국과의 화해 제스처가 지나치면 미국 내 반중 국민들의 표심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별 소득 없이 끝난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 바이든이 큰 소리를 칠만해요. 10월에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근원 물가 상승률이 모두 뚜렷하게 둔화되면서 시장의 물가 상승 우려는 지워지고 있는 상태죠. 게다가 가장 큰 걱정이었던 국제 유가는 배럴당 76달러까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수요가 감소한 측면도 있을 거고 미비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석유 추가 생산도 시장에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만 보면 시장이 기다리는 골디락스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골디락스를 예상하는 시장의 반응이 참 걱정됩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나쁜 뉴스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죠. 간밤에 월마트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증가한 5.2%로 준수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월마트 최고 재무 책임자의 멘트였죠. 소비자들이 10월 하순부터 식료품 및 생필품 영역에서도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즉 미국의 경제 성장률 70%에 해당하는 소비가 꺾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실업급여 청구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실업급여를 청구한 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건 근로자가 새 일자리를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가가 하락하는 지표는 호재입니다. 그러나 소비나 고용이 하락하는 건 악재예요.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전부 다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즉 나쁜 뉴스도 좋은 뉴스로 탈바꿈되고 있다는 겁니다. 골디락스가 나와서 증시가 상승을 하면 개인적으로 좋겠지만 물가와 경제를 동시에 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경기 침체의 정도가 얼마나 깊은지를 예상하고 대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흐름은 디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는 하락하고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면 디플레이션으로 접어드는 거고요. 중동전쟁이 확전되거나 감산을 통해 국제유가가 상승해서 물가가 다시 반등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시장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경제 성장률이 소폭 감소하는 얕은 디플레이션이 될 수 있겠네요. 디플레이션의 전형적인 신호는 주택가격 하락과 중고차 가격 하락, 그리고 안전자산인 국채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주택가격은 소폭 하락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워낙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서 공급이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택가격 하락폭은 제한적인 상태이죠. 반면에 중고차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새 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수요가 줄었다는 이야기겠죠. 게다가 최근 미국의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서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죠.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로 수요가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2년 동안 우려하고 있는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정부나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빚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심각한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보통 디플레이션이 동반되죠. 부채 축소에 의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 내수 시장이 부진하게 되고 자산 가격은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경기가 불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악순환되기 때문에 이때는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증시도 정체될 가능성이 높고요.
증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좀 긍정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쓰이네요. 근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주식이 상승하면 너무 좋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 시장에서만큼은 냉정해야겠죠. 간혹 가다 보면 자기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자기 자식들 욕하는 것처럼 기분 나빠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분 1초 단위로 천문학적인 돈이 오고 가는 시장이 주식시장입니다. 개인적인 바램과 객관적인 분석은 엄연히 달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투자한 종목일수록 더욱더 깐깐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이 기업은 좋으니까 상승할 거야 라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이 시장에서 대처하신다면 길을 잃으실 수도 있어요. 주식시장은 경쟁이에요. 내가 싸게 산 주식을 남이 비싸게 사줘야 됩니다. 즉 남의 지갑에서 돈을 꺼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조금이라도 할인받기 위해서 쿠폰도 받고 최저가도 찾아보면서 합리적으로 소비를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내 지갑에서 돈을 빼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남의 지갑에서 돈을 뺏는다? 훨씬 더 힘들겠죠. 웃으면서 상승을 외치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